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그 예상치 못한 문제 번호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때 이제 전국적인 평균이 훅 떨어져.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역배점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3점인데 4점 같은 3점을 이제 딱 집어넣었고 거기에서 좀 당황하게 하는. 예전에 한번 이제 그것 때문에 크게 당했던 게 갑자기 산술기하 평균이 한번 중간에 훅 나와갖고 거기서 애들이 몹시 당황한 적이 있었어. 뭐 하여튼 그걸 몰라도 미분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답을 낸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 해에 유독 97점이 많았어요. 97점은 웬만해서 전국에서 전국 단위에서 뭐 10명이 안 넘는데 그 해는 뭐 100명이 넘고 막 그랬었어요. 뭐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본인이 이제 어렵게 느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걸 좀 대처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번까지는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거니까 9번은 솔직히 뭐 난이도가 없고 진짜 이거 뭐 똑같은 문제 교재에서 몇 번씩 했단 말이야. 이제 10번이 문제인데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면 돼. 10번을 푸는데 이제 풀이를 좀 많이 하거나 이거를 못 맞추거나 한 사람만 살짝만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 이렇게 들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이게 진짜 특이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방식을 몰라서 이제 많이 틀려. 자, 그냥 한번 봅시다. 해설 보고는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 이게 뭐지? 하면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등차 수열하면 세 가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는 골과 그 다음에 등차 중앙하고 합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등차 중앙도 좀 애매하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 A3, A4, A2를 한 문자로 통일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공차하고 이제 뭐 A3 얘네들로 기준을 가야 되는데 식이 하나예요. 그래서 참 묘하지. 식이 하나인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려면 식이 하나가 아니고 식이 두 개여야 되거든 원래.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핵심이야. 식이 하나인데 이 식 하나로 뭔가 정보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이게 식이 하나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을 잡으려면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식 안에 정보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들어갔는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걸 풀면서 그냥 뭐 별거 없이 푼 친구들은 잘한 거고. 자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4 A3의 제곱이고 거기 A4 빼기 A2는 D로 쓸 수 있죠. 2D로 쓸 수 있지. 그럼 4D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4A4도 3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A3 더하기 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빼기 2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요거 이제 같은 짝꿍끼리 모아줘요. 4 A3이 될 거고 4 D 제곱이 될 거고 4D가 될 거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식이 분명히 하나인데 그럼 식 하나에 대해서 정보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정보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정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서 1 하나를 갖고 와서 그래서 2A3 빼기 1의 제곱으로 바뀌고 2D 빼기 1의 제곱은 0이 되면서 뭐 어쨌든 제곱이 0이 나오려면은 A3은 2분의 1이 되고 D는 2분의 1이 되는 정보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다루는 방법이 이제 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A, B 두 개에 대한 문자를 해결해야 돼. 그럼 최소한 식이 두 개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틀어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 하나에다가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 푸는 이런 것도 경험은 이미 해봤잖아. 그래서 이 제곱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이제 뒤통수를 한번 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냥 외워. 괜찮아. 지금은 외우면은 수능 때까지 기억나. 그래서 이 풀이 자체를 외우세요. 부담 없이 외워. 그렇게 넘기는 게 지금은 정신 건강은 좋아. 내가 이거를 틀려서 이거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풀이 자체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괜찮죠? 11번 뭐 난이도 떨어져서 뭐 그냥 하시면 되고 12번 맞춘 사람. 그렇지. 이것도 막 어렵진 않아. 확대 축소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A, B와 CD의 길이가 두 배 관계니까
그래서 길이 자체를 다 구할 수가 있고 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난이도가 되게 쉬워지죠. 근데 사실은 10번에서 이게 걸린 친구들은 뒤쪽은 좀 쉬운데 10번에서 이제 막혀버리니까 좀 당황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맞춘 사람. 13번을 좀 해봅시다. 자, 이게 숨겨놓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일단 y는 지금 13번 하고 있습니다. 로그 2에 x 더하기 1 더하기 k.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수직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은 뭐 굳이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점만 표현을 해놓게 수직 A, B 이 정도만 해놓고 곡선은 뭐 어쨌든 이렇게 지나봅니다. 자, 이 상태고 OB의 기울기가 2래요. 수직의 상태를 이용하면은 얘가 기울기가 2면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가 2면 이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와 B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 그럼 뭐 어쩔 수 없어. 여기 A, B를 X좌표를 뭐 여기를 뭐 알파 여기를 뭐 베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4대 1로 내분하는 상황이면 4베타 더하기 알파는 2분의 5 5분의 2 이렇게 하면 식이 하나 나오죠. 알파 더하기 4베타는 2. 그래서 또 뭐 이제 또 같은 내용이야. 앞에 한 거랑 뭐냐면 알파 베타를 풀어야 되니 식이 더 필요해요. 그 식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뭐 어쨌든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걔네를 찾아냅니다. 수직의 조건을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 값 자체가 바로 나왔으니까 얘를 쓰는 게 좋겠지. 그러면 여기 베타 분의 함수에다 집어넣어야지. 로그 2에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k 라고 하는 애가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하나 더 가요. 알파분의 로그 2에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베타 알파 베타 k 세 개예요. 식이 세 개니까 이거는 100% 풀 수 있어. 다만 이제 이걸 풀어내는 요령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대입을 할 건지, 뭐 이걸 곱할 건지, 나눌 건지, 뭐 하여튼, 이건 이제 본인의 능력대로 가시면 되고,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지금 알파, 베타가 조금 강한 상태잖아? 그럼 뭐 K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서 2베타 놓고, 알파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놓고, 빼면 되지. 빼면은, 여기서 싹 빼면, K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로그 2에 알파 더하기 1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2베타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되고 이게 특징이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을 밖으로 뽑아내면은 4베타 더하기 알파가 돼갖고 이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연립하는 과정은 본인의 능력대로 보시고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미지수 개수만큼 식을 뽑아내 갖고 연립을 해야 돼. 연립에 대한 부분은 이제 1학년 때 많이 나오니 뭐 안 되면 1학년 과정에 뭐 연립방 정식 이런 걸 좀 풀어보세요. 그냥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자, 그 다음에 14번 맞춘 사람. 오, 이 생각보다 많네. 근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일단 가볍게만 갑시다. 뭐 이 정도 이제 급값 판정하는 거는 이제 별거 없죠. 자, 14번 가면 일단 식이 나왔으니까 식 분석부터 합니다. fx가 3분의 ax 세제곱에 ax 제곱에 bx에 2분의 1 x 빼기 c. 일단 뭐 식을 보면 얘는 100% 꺾여 있는 함수가 돼요. 꺾인 함수. 요놈의 절대값 때문에 100% 꺾인 애가 되고 A는 0이 아니고 B와 C. 그 정수 M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붙었는데 실제로 이제 수능이 되면 수능에서는 이렇게 내기보다는 나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를 못 챈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 뭐냐면 구간 마이너스 무한에서 2 사이에서 함수 fx는 최소값으로 정수 m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수능에서는. 왜냐면 그 정수 m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일부러 정수를 위쪽에다 배치 안 하고 중요한 문장에다 이렇게 싹 넣어줘.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요게 정수 m을 내가 눈치를 못 챘다. 뭐 그런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뭐 일단 지금 여기에서 정수 M을 눈치를 못 챘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은 충분해요. 자, 일단 뭐 여기에서 fx는 2와 6에서 극대가 된대. 그냥 기본 3차 함수인데 극대가 3차 함수는 하나인데 여기서 두 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이제 극대에 대해서 극소, 극대, 극값에 대한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뭐 미지수가 너무 들어가서 이제 따지기가 힘드니 얘를 도함수 차원으로 갑니다. 이쪽 C를 날려보라 이게 뭐 문자가 그래도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C가 X가 C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그냥 나눠줘요. 그래서 미분까지 하면 X가 C보다 크면 이렇게 뭐 양수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AX 제곱에 2AX 더하기 B 빼기 2분의 1이 됩니다. X가 C보다 작을 때. 자, 이 상태가 되면 뭐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차이는 그냥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2차 함수를 1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100% 끊어지게 된단 말이지. 여기 C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C를 기준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어. 자, 근데 자 일단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해야지. A가 양수계, 음수계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수능이라면 일단 음수로 접근을 하는 게 안정적일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리기가 편한 거지. 여기서 이제 꼭지점이 노출이 된단 말이야. 꼭지점이 x는 1에서 약간 뭐 변곡점 입장에서도 생각은 해도 괜찮아요. 식을 준 거니까 여기랑 여기가 a가 들어가면서 변곡점 위치를 준 거네. 그래서 사실 f에서도 풀 수는 있어. f에서도 풀 수는 있지만 뭐 극값에 대한 판정은 f' 차원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리고 일단 여기 b 더하기 2분의 1을 배제시키고 이쪽에 있는 것만 들어가요. 여기는 그냥 y는 b 더하기 2분의 1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아니면 이 밑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b 빼기 2분의 1로 가도 되고. 자, 그럼 여기 0, 여기 2 요거 인수분해해서 그냥 ax를 묶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1이 돼야 돼. 1.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x는 2와 6에서 극대니까 f'2도 0이어야 되고 f'6도 0이어야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x축이 돼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이제 c의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c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끊어주고 평행 이동해야 돼. 1만큼. 끊어주고 1만큼 올려야 돼요. 끊어주고 1만큼 올려야 돼. 자, 그럼 여기 2인 걸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 b 값이 나와. 대충 그래 C의 위치를 먼저 잡아야 되겠지. 극대 극소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극소가 되겠죠. 여기 극소, 여기가 이제 극대가 나오는데 극대가 하나 더 나와야 돼. 극대가 하나 더 나와야 돼. 더 나오려면은 끊어주는 위치를 이제 요거를 좀 케이스 분리를 좀 해야 되는데 대충 한 이 정도쯤에서 끊어갖고 여기에 있는 요 모양을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여기서 6이 나오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여기서 극대가 다시 발생을 하죠. 요 위치는 이제 극소가 나옵니다. 극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이제 요놈 때문에 b의 값이 나와. b가 아마 2분의 1이 나올 거고 요놈 때문에 f' 2가 0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b가 2분의 1 잡아주고 그 다음에 6에서도 어쨌든 근이니까 f'6 f'6도 이제 요 부분은 이제 C보다 큰 영역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게 집어넣으면 A 값이 마이너스 24분의 1인가 나오게 되고 뭐 이러면 이제 거의 다 푼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값이 안 나온 상황이면 이 정수 M을 이제 이용을 못한 걸 텐데 이제 뭐 0을 여기에 이제 F 함수에서 여기에 있는 이제 C를 찾으려면은 0을 집어넣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2분의 1 C라고 하는 애가 2분의 C라고 하는 애가 M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 0에서 극소니까 0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극소 값으로서 이제 범위를 찾아주시면 뭐 C가 4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C의 위치가 여기에서 2랑 6 사이에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게 어쨌든 뭐 끊어지는 상황, 불연속이 되는 상황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2분의 C가 정수가 되려면은 4밖에 없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됐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5번 맞춘 사람.
15번. 15번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귀찮아서 그렇지. 자,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하는 상당히 강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2네. an 플러스 2. 두 칸을 건너뛰네요. an에다가 an 플러스 1 빼기 1. 자, 일단 수열이 나오면은 최대한 식을 읽는 거를 분석을 좀 해줘야 돼. 아니 미쳤어. 여기 1이지. 자, an이 홀수면 홀수에서 1 빼면 이건 무조건 짝수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a, n 플러스 2는 이거는 무조건 100% 짝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짝수가 되면 짝수 곱하기 어떤 숫자가 되면 무조건 짝수에다 빼기를 하면 얘는 무조건 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칸 간격으로 홀수가 무조건 바뀌어야 돼. 자, 일단 이게 이제 식에 대한 첫 번째 분석이야. 그 다음에 A6이 27입니다. 27이면 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7을 기준으로 해서 A4 이런 애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게 홀수입니다. 홀수가 되면 A4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돼. 홀짝이 두 칸 간격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A4, 그러니까 얘가 홀수가 나오려면은 A4가 짝수면서 이쪽 식에서 나와야 돼. 이쪽 식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27이라는 조건 자체가 이쪽에다 쓰자. 27이라는 A6에 대한 조건이 A4 곱하기 A5. 그 다음에 1 넘겨서 28로 만듭시다.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A4가 짝수여야 되고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니까 뭐 이제 인수를 찾아내라는 얘기지. 28과 1이 될 수 있고 14랑 2가 될 수 있고요. 4랑 7이 짝수라서 그래. A4가 짝수라서. 자, 여기 안에서 찾아내야 돼. 이 문제는 어쨌든 시그마 A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니까 AN이 여러 개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 이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면 이제 끝나는 거야. 뭐 이런 걸 잘 찍어보세요. 그냥 느낌으로 대충 끝에 있는 건 설마 아닐 거고 뭐 이런 거 먼저 이렇게 공략하는 거야. 수능 때. 그래서 운 좋으면 그냥 한 번에 딱 하고 나오는 거고, 운 나쁘면 4번 다 해야 되는 거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운빨로 가셔야 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 되는 것만 해볼게. 자, A4가 28이 되면 A5가 자동 1이 되고, 그럼 여기 A3이라고 하는 애.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지. 여기서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A7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A7을 만들어내려면은 여기가 A5, A7, 그러니까 A5가 홀수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얘가 0이 돼버려. 그래서 모순이 생겨. 안 돼요. 안 되고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다 모순이 생기고 자연수가 아니라는 것에 하나만 더 해볼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두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가 맞을 거야 이게. 그래서 나도 이게 항상 이 케이스 분류가 나오잖아. 여기 심리적으로 수능에서도 첫 번째랑 마지막은 보통 아니고 여기 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서 답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출제자의 의도가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뚝 떨어지니까 뭐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 아닌 것만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14. 여기가 14. 그 다음에 A5가 2. A5가 2. 그러면 A3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3. 그러면 A1, A2. 14에서 얘가 짝수가 됐으면 홀수로 가야 돼요. 그럼 14에서 여기가 15가 되고, 그 다음에 A1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애가 잠깐만 갑자기 헷갈린다. A1을 잡으려면은 A1이 잠깐 이게 홀수니까 여기가 홀수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쪽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3이 나오는 과정은 A1, A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4가 되고 A1은 이제 A2가 이제 15가 됐으니까 넘어가면서 15분의 4가 돼서 하여튼 모순이 됩니다. 자연수 조건에 위배가 돼요.
뭐 요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와. 이게 나오면은 나머지 항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요거를 풀 때 그때 추석 특강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역추적하는 게 이제 귀찮으면 항상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그냥 쓰는 것도 있어요. AN과 AN 플러스의 위치를 바꿔주면은 계산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AN 플러스 2 여기 넘어가면서 플러스 1이 돼. 그럼 A, N 플러스 2가 짝수면 무조건 AN 홀수가 되니까 그런 조건이 만족됩니다. AN 플러스 2가 홀수가 됐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넘기고 AN 플러스 2 더하기 1을 요놈으로 나눠주면 되지. AN 플러스 1. 그래서 중간에 계산하는 게 조금 이제 여러 번 들어가고 귀찮으면은 역추적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얘를 집어 넣으면서 얘가 나오게 하는 조금 쉬운 방법들이 있죠.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20번 좀 애매하네. 20번도 간단하게. 자, PQ가 T는 0에서 8과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하고 수직선리를 움직입니다.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PQ의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수 P에서 시각 T는 K에서 두 점 PQ의 사이의 거리가 P가 되도록. 거리가 되니까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속도 함수를 적분을 해서 위치 함수로 만들고 두 개의 차이를 뺀 식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거리에 대한 이제 절대값 붙여서 들어간 식이 되고 이걸 쓰면은 2분의 그냥 이건 뭐 정리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되고 얘가 P가 되도록 P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상태가 되는 양수 K의 개수를 F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방정식 푸는 건데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 이런 애들은 다 100% 뭐라 그랬어요? 극대극수랑 연결된다 그랬지. 그 3차 함수 그려서 3차 함수의 절대값 씌워서 이제 근이 이제 T가 양수인 부분에서 그냥 맥시멈 4개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 있는 애를 다시 미분한다기보다는 V1과 V2를 빼서 미분하면은 식에서 이 3차 함수가 나오네.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건 별거 없으니까 3차 함수를 그리면 인수분해면 2분의 1하고 A에서 나와요. 그냥 방법만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 0, 0, 0 하면 1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대충 한 뭐 요 정도쯤 Y축을 10 정도로 놓고 근데 양수 자 0이 포함인가? 양수 K의 개수니까 요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 X축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없을 때는 이런 데서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생겨. 그럼 만약에 X축이 뭐 한 이쯤 이렇게 지나가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바로 위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기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공략해야 되는 거는 여기 1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 올려지는 부분이 요만큼만 딱 요만큼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개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또 필요해요. 뭐 그렇게 이제 뭐 경계로 항상 정리를 하시면 되고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은 아마 이제 뭐 부등식이랑 요 등호를 조금 틀려서 못했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되고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지식을 쓰자면 여기에 이렇게 된 이거 식을 뭐 하나를 이름을 지어야 되겠네. 뭐 GT 이렇게 할까요? G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극수지 A라고 하는 애가 일단은 이제 음수로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0보다는 작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딱 이렇게 걸치게 되니까 여기까지는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A를 집어넣은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만족하는 자연수는 딱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도형 문제가 상당히 빡빡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맞춘 사람. 야, 도형 이거 맞췄으면은 도형은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항상 이제 이 도형 문제가 엉켜 있으면 가장 어려운 게 이 공통 영역이야. 공통 영역.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도형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공략해야 되는 게 이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정보들이 여기 있는 정보랑 저기 있는 정보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걔네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정보를 뽑아내줘야 돼요. 자, 일단은 뭐 어떻게 그리지? 일단 그냥 삼각형만 그립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고 대충 이 정도의 이 정도 A, B, C, D, E, F 이 정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로 봅시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자동적으로 사인도 미리 계산을 해놓을게. 4분의 루트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길이 C2 곱하기 CF, C2 곱하기 뭐 여기는 A라고 할게. B, A 곱하기 B가 10.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계식 하나를 찾아줘야 돼요. 관계식 하나를 찾아줘야 되면은 당연히 EF의 길이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이 이제 여기 싹 들어가 있는데, 원에 대해서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 얘네들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삼각형은 당연히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사각형은 이 각에 대한 부분은 별거 없죠.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가조건과 나조건 이어서 들어가는 게, 가조건에서 DFB 이렇게 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이게 뜬금없이 왼쪽에 있는 AED, 이게 공통 부분이 안 보이죠. 근데 이게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돼. 왜냐면 얘랑 얘의 공통 부분에 대한 거를 못 찾아내면은 이거 문제는 못 푸는 거야. 분명히 있는 거고,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하면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찾기가 이게 만만치는 않아. 근데 이게 항상 공통 부분을 이제 접근한다고 하면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각과 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각에 대해서 공통 부분이 있을 거고 길이에 대한 공통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돼. 길이는 공통 부분이 사실은 뭐 없어요. 뭐 이렇게 된 길이가 뭐 딱히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뭐냐면, 가조건에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가 이 길이는 지금 여기서 찾아낼 게 없으니까 분명히 여기서 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준 이런 형태가 될 걸 거야. 그래서 각을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촉이 오면은 좋고, 안 되면 각에 대해서 계속 봐. 이런 데를 이제 각을 보는 거지. 여기가 파이 빼기 별이 되는 거고, 여기가 별이 되죠. 또 여기가 파이 빼기 별이 되면서 여기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사인 별과 사인 파이 빼기 별이 같아져. 그래서 각에 대해서 공통 부분이 있는 거야. 이걸 찾아내면 그래도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풀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막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요소는 각과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집중해야 돼. 그래서 자, 사인 법칙 갑니다. 그 오른쪽에 대해서는 사인 별 분의 B, D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왼쪽에 대해서는 이제 사인 파이 빼기 별 같은 값이죠. 그대 AD. 이러다 보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제 얘가 1대2 길이가 되니 여기 AD 대 BD의 길이가 여기 1대2라는 걸 숨겨준 거야. 요 AD 요 길이와 요 길이가 1대2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조건으로 이어지는데, 이 삼각형 면적이 1대 8, 8배가 된대요. 그럼 밑변이 2배고
그러면 높이 b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높이 b. 이 높이 b가 4배가 돼야 돼. 그치? 여기 있는 애가 2배가 됐고 높이가 이게 4배가 돼야 여기 있는 길이의 4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높이를 또 공략해야 되는데 여전히 또 똑같아요. 높이에 대해서 해설은 좀 다르게 갔어. 그래서 해설풀이도 한번 보시고 이 면적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걸 높이로 이제 봤는데 이 높이하고 관련된 부분은 직각삼각형이 좀 낫죠. 직각삼각형이 나온 거는 이제 이게 이거 원을 결국엔 또 그려야 되는데 이게 원이 있고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저평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각에 대해서 얘가 같고 요 각에 대해서 얘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과 요만큼 같고 여기랑 여기가 같아. 그러니까 높이를 따지려면 이 직각삼각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에 대한 부분 이 뒤에다가 이 뒤에 사인점을 이용하고 높이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DF지 DF에다가 사인 세모 얘를 한 게 이게 이제 1대4가 돼줘야 돼. 그럼 얘네들을 뭔가를 이제 바꿔낼 수 있으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을 또 한번 또 씁니다. 이렇게 된 삼각형 안에서 동그라미랑 별이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사인 동그라미 대 2D라고 하는 애랑 사인의 세모분의 DF가 이게 2R로 엮이게 되고 뭐 요놈 비율과 요놈 비율 대 요놈하고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D 대신에 사인점을 써도 되고 사인점 대신에 2D를 써도 돼. 비율이 들어가면. 그래서 요거 놈을 2D로 쓰고 요 놈을 DF로 그냥 써요. 그러니까 2D의 제곱 대 DF의 제곱이 1대4.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제 문제의 거의 핵심이야.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2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이제 사각형의 면적을 잡아야 되는데 사각형 면적은 별거 없어. 삼각형 두 개로 나눠갖고 2분의 1 AP 사인 세타 2분의 1 K 2K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근데 A, B의 값은 여기서 10이라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K가 나와. K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 공통 부분, 그 요소를 탁 잡아내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고 거기에서 각의 요소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도형 문제가 뭔가 막 복잡한 거를 못 푸는 친구들은 그 공통 요소를 못 찾아내서 그래. 근데 그 공통 요소를 집중을 해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정도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 푼 사람. 22번도 해봅시다. 아, 그리고 원래 우리 수업이 11시 반이 원래 끝나는 시간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뭐 항상 그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혹시라도 그 다음 이제 일정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은 그냥 정리하고 가도 돼. 그리고 가기 전에 그 마지막 거 뭐 해설을 못 듣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시간 맞춰서 정리해서 가세요. 그냥 중간에 나가도 됩니다. 자, 22번 갑시다. 자, 3차함수가 나왔고 3차함수 식이 나왔으면 또 분석을 해야 돼. x 세제곱에 3x 제곱에 ax.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0,0을 지나간다. 그 다음에 변곡점에 x좌표가 1이다. 요 정도 되겠죠. 자, 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 이 표현은 이제 뭐 많이 나왔습니다. 2fj 빼기 이건 평가 문제에서 하도 많이 나왔고 이제 좀 식상해졌는데 표현이 요거는 y는 fk에 대해서 이제 꺾어 올리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지. 구조는 y는 b에 대해서 함수를 대칭한 함수는 2b 빼기 y는 fx가 돼요.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은 y는 2b 빼기 fx가 되는데 원래 y는 fx라는 요 그래프를 돼서 다시 y는 b에서 대칭하면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k라고 하는 함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을 기준으로 꺾어 올려버리면 돼요. k보다 작을 때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k보다 클 때는 그냥 fx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뭐 3차함수 꺾어 올리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근데 기울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걸 함수로 그냥 이렇게 갑시다. hx라고 하는 애를 세팅을 해서 t가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2t, 2분의 1을 밖으로 빼낼게요. 요거는 이제 조작하는 거는 이제 몇 번 해왔던 거니까 x 더하기 t 빼기 g,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마이너스 t 분의 g의 x 빼기 t, g, x 이렇게 하면은 요 놈은 오른쪽 기울기가 되죠.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되고 이거는 이제 좌미분계수가 돼서 이제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를 2분의 1로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뭐 평균 뭐 더해서 나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나누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황은 그림이 대충 이제 3차함수가 될 텐데 K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K가 되면 여기가 FK가 되고 FK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왼쪽을 접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 근데 이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 HX의 이 기울기 오른쪽 왼쪽 기울기에 대한 합이 여기에서만 이제 포인트를 가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이거를 나눠서 간다면 K보다 아예 작은 쪽과 K일 때랑 K보다 클 때로 그냥 나눌 수가 있는데 K일 때는 이제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여기 나오지 뭐. 요거는 별거 아니고 왼쪽에서는 함수를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G 함수를 그냥 미분해 이건 상수니까 넘어가서 F 프라임 X가 돼요. 이쪽은 그냥 두 개 더한 거.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당연히 같은 상황이니까 그걸 2분의 1 해봐야 그냥 F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얘랑 지금 12의 X 빼기 K에 대한 방정식 계수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랑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함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이 4개가 나와야 된대. 이건 직선이야. 그러면은 대충 2차 함수 느낌이죠. 2차 함수를 뒤집어 엎고 한 개랑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4개를 만들어야 된대. 그럼 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도함수 쪽을 공략을 해야 돼. 도함수 쪽을 이제 공략을 하면 자, 요거는 잠깐만. 얘를 미분하면 f'x가 3x 제곱에 그다음에 6x 더하기 a 이렇게 되어 있는 애고 대충 뭐 2차 함수니까 일단 그려요. 대충 f를 그려놓고 이제 k를 이제 잡으면 되지. k를 기준으로 뒤집어 엎으면 돼. 그냥 뭐 가장 만만한 거 이런 거부터 갑니다. 여기를 k로 하나 해봐요. 아무래도 문제가 근으로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여기를 k를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f'이 되니까 뒤집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고 요놈은 원래 그대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무리 L을 써봐야 12x 여기 점을 지나가는 k,0을 지나가는 직선을 해봐야 3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교점이. 근데 이제 방법을 다르게 가야 돼. 자, 다시 대충 2차 함수를 가고 그럼 k를 이제 적당한 점을 또 선정을 해야 돼. 뭐 요쯤을 k라고 합니다. 요쯤을 k로 하면은 요거만큼을 뒤집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k일 땐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점을 가요.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4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이게 항상 그래서 직선이잖아 또. 이 생각이 계속 들어야 돼. 직선이네 직선. 그 곡선하고의 관계고 그럼 무조건 필연적으로 이게 접하는 상황이 문제에서 제시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좀 그림은 좀 그리기 되게 힘든데 뭐 하여튼 이게 직선이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렇게 접해요.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돼야 돼. 접하는 게 되려면 기울기가 나와 있단 말이야. 12로. 기울기 12로 나와 있고 요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f'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얘의 기울기가 이제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 f'으로 가야 돼서 여기 마이너스 f'이 이쪽이 마이너스 f'이고 마이너스 12가 되는 애를 찾아줘야 돼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그럼 6x 빼기 6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그런 x 값은 3이 되죠. 3. 좀 뭔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6x 플러스 12에
아니지. 미쳤구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지. 3이 왜 나와 갑자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이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9인데 하나는 나왔고 하나는 K고 그러면 얘랑 얘는 이제 직선과 이차함수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과 얘랑 12x 쪽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6 더하기 12 18을 3으로 나눈 애가 근의 합이 되는 거지. 얘랑 얘의 합이 그래서 6이 나오고 그거의 합이 어쨌든 2분의 9니까 K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별거 없어요. 하여튼 뭐 우미분계수랑 자미분계수에 대한 문제는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고 뭐 평가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요소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갖고 붙여낸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 자, 미적분으로 가봅시다. 27번까지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28번 해볼게. 자, 이건 이제 그래프 그리는 요령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 못 그려도 그냥 계산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 식이 또 해석이 또 잘 안 되죠. 자, 일단 대충 얘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가? 요게 없으면 그리기는 쉽지. 그래서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이런 걸 연습을 했어요. x 더하기 sin x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두 개를 더하는 입장에서 x를 하나 그려놓고 요거를 sin 함수가 이렇게 x를 타고 가게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얘도 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마이너스 2x를 타고 가게 하면 돼요. 근데 얘네의 모양이 이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 나는 이제 음수를 먼저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a의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범위로 나와. 그러니까 이걸 단정지어서 a를 양수 음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둘 다 하긴 해야지. a가 양수가 되면 요 그래프는 국민함수야. 대충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2차 함수처럼 그려지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x 위에다가 얘를 얹어야 돼. 얘를 얹어내면은 요 모양을 여기 x축에서 이렇게 되듯이 마이너스 2x에서도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실은 이 무한대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무한대가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2x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줄어드는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이게 a가 양수일 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 음수가 되면 당연히 이거 뒤집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에다가 얘를 그려주면 돼. 마이너스 2x에다가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제 뭐 그래프는 그렇다 치고 이게 식이 좀 이상하잖아. 항상 이게 식이 이제 뭐 재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형태로 함수값을 가지고 조작을 해놨는데 국형 때는 좀 낚시를 걸었지. 21번에서 평균 변화율처럼 표현을 해놓고는 그게 전혀 상관없게 해놨는데 얘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f에 x 더하기 t 빼기 fx를 이걸 t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굳이 표현을 하면 x 더하기 t에서 x를 뺀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면 안 된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항상 평균 변화율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치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f'C랑 이렇게 같아지는 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되죠. 그럼 기울기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이 이제 극한으로 들어가니까 극한으로 들어가면은 요거 마이너스 1은 이제 될 수는 있는데 뭐 하여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의 경계는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가 경곡점에서 기울기의 최대 치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까지는 허용이 돼. 여기까지 허용이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분명히 어떤 두 점을 이어갖고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보다 딱 정말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안 되게 하려면은 이 경계에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이 기울기의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최대 최소가 되는 점
구하면 두 번 미분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x제곱 뭐 이거는 뭐 별건 없으니까 2a의 4 빼기 x제곱 이렇게 돼서 변곡점이 x는 2랑 마이너스 2가 나와. 변곡점이. 그럼 거기에서 기울기가 최대 치수니까 f 프라임 2를 집어넣으면 값이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a가 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a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때 경계를 그냥 딱 잡아요. 그럼 이게 답이야.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이 값이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제어를 해줘갖고 최대 최소가 되고 결론은 이건 이제 변곡점 문제가 돼요. 왜 변곡점 문제가 되냐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에서 이 평균 변화율 식을 순간 변화율로 해석하면서 순간 변화율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도함수의 변화로 가서 이제 도함수의 변화가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 근인 변곡점이 경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막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자, 일단 거기까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9번 그거 맞힌 사람 29 30번 맞춘 사람 자 29번 갑시다. 자 집에 가서 약간 힌트만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29번도 쉬워. 이거 우리 뭐 나눠 싶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문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오전에 합니다. 쉬는 날 공휴일에. 자, 요런 거 딱 그냥 50개 모아서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푸는 방법 비슷하게 계속 같은 방식으로 풀어줄 건데 자 어쨌든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양수 AB예요. 양수 AB에 대해서 x는 n이 보니까 모양이 비슷하지? 5에 x 빼기 1 더하기 1이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a에 5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빼기 b 뭐 이건 일단 평행 이동한 형태 함수고 여기 절대값이 들어갔습니다. 절대값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뭐 얘는 음수 쪽으로 들어가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얘는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정근선은 1이라서 대충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형태 감소하는 함수가 될 거고 여기 y는 1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자 근데 요 놈을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시그마 무한대 an, bn의 요 합이 여기다가 x는 n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을 때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얘네가 5로 수렴한대. 자 근데 이게 이제 무한급수에서 무조건 이거는 그냥 자동 반사야. 어떻게? 리미트 an, bn은 0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여기 있는 그래프가 점근선이 뭐 이렇게 돼갖고 뭐 여기서 이제 꺾어 올라서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벌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적당하게 내려가서 점근선이 뭐 요 정도로 이렇게 계속 똑같은 y는 1에 대해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의 값이 그냥 결정이 돼요. 그냥 b는 1이야. 그래서 뒤집어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x는 자, 여기를 대충 이제 근이라고 합시다. 뭐 핵심은 절대값에서는 근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뭔가 경계가 될 거야. 자, 그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건데 요 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다가 x는 n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무조건 길이가 2가 되는 거지. 이거 근 왼쪽에서는 무조건 길이가 2가 되고 오른쪽에 대해서는 이게 점점점 짧아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한 합이 5야. 5. 이제 찍어야 돼요. 뭘 찍어야 돼? 2가 되는 애가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세 개는 안 되겠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니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로 그냥 나누시면 돼. 얼마나 쉬워. 자, 그래서 한 개는 문제 의도상 너무 쉬우니까 두 개라고 잡고 가요. 2가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잘 찍어주셔야 돼요. 수능 때. 2가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딱 들어가서 여기서 1과 2가 됐을 때 두 개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봐. 그러면 4 더하기 어떻게 돼요? 이게 처음에 여기 있는 길이 차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뽑혀져 나온 거고, 여기 있는 애는 1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뭐야? 마이너스, 잠깐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A에 이게 뒤집혀 올라갔으면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에서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시 빼야 되는 거지. 요 함수를 이제 길이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1은 없어지고 2a에 5의 마이너스 x가 요 길이가 됩니다. 그럼 3부터 세 번째 항부터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은 3, 5의 세제곱분의 2a가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그다음부터는 뭐 여기서 1씩 집어넣은 애가 2a 이렇게 될 거니, 뭐 공비는 이제 마이너스 5분, 그러니까 5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1 빼기 5분의 1분의 5의 세제곱분의 2a, 얘가 5가 되는, 얘가 그래서 1이 되는, 얘를 찾아내시면 a가 50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2가 한 개를 해도 a 값이 나와. a 값이 30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약간 멘탈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 따져봐야 돼.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면, n을 3을 딱 집어넣었을 때, 지금 상황은 여기서 2가 2개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2가 1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두 번째 상황, 2가 1개가 되려면은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2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2가 나오고, 이 중간쯤에 어쨌든 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속에 있는 함수는 음수가 떠야 돼요. 그러니까 30을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30 곱하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빼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양수가 돼버리지. 그치? 양수가 돼. 25분의 30이 돼서 양수가 되니까 실제로 음수가 안 되고 실제로 뭐 요렇게 되는 함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수능 때 만약에 시간이 없잖아.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게 더 필요한데, 그냥 수능 때 얘로 그냥 찍어놓은 답이 딱 나왔어. 답을 딱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렇게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꼼꼼히 다 이제 했어. 여기까지 했을 때에 이제 풀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잡아먹을지, 그냥 이제 수능 때 약간 운빨로 약간 좀 찍는 듯한 느낌의 연습을 실전에서 많이 하라는 얘기가 뭐 이런 거야. 이게 정리를 하지 않아도 시험을 풀 때에 대한 풀이와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공부를 할 때 있죠. 그때 풀이가 좀 달라야 돼요. 공부할 땐 당연히 정밀하게 푸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0번 갑시다. 이것도 방향만 좀 잡아줄게요. 29번 거의 다 풀어버렸는데, 자, 면적 많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뭐 그런 문제야. 자, 얘가 10이고 0에서 1까지 절대값을 씌운 애랑 값이 다르니까 분명히 근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증가 함수래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봅시다. y축에 대충 뭐 이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0에서 1까지가 중요하니 여기 1까지만 딱 그려놓게. 자, 요거 계산은 생략할게. 이게 여기서 여기 a라고 놓고 b라고 넣어서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냥 정적분이니까 면적이라고 놓은 거야. 얘는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은 a,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ln 2가 되고, 얘는 ln 2 더하기 10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출문제 이미 나왔던 애야. 자, gx의 함수가, 이건 또 별거 없잖아. 절대값이니까 fx 더하기 fx. 이건 fx가 양수면 그냥 대충 여기 뭐 여기에 있는 요 근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되죠. 그럼 a로 대충 그려놓으면은 뭐 gx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이 fx가 되는 그냥 뭐 평범한 함수죠.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없어. 이제 hx가 문제야. hx가 요 놈을 다시 적분을 해요. 0에서 x에 ft dt라고 하는 데와 0에서 x에 ft dt. 요거를 이제 공략하는 포인트는 얘를 그려야 이제 뭐 양수 음수가 판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fx니까 라지 fx 적분을 한 애를 그려줘야 돼.
0이니까 라지 F 0은 0일 거고. 자, 여기다가 그냥 그려봅시다. 자, 라지 fx를 그릴 거예요. 라지 fx는 여기서 시작을 하겠지. 0에서 시작을 할 거고 적당하게 요 면적 ln2만큼을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ln2야. 그리고 여기가 ln2 더하기 10이니까 분명히 얘보단 커. 얘보단 크니까 중간쯤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이 또 하나 생길 거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절대값이라서 이 근이 또 엄청 중요해지는 거야. 요 근을 잘 다뤄줘야 돼. 그러면 잘 봐라. 하필 이게 ln이랑 ln2 더하기 10이야. 그럼 이게 ln2만큼 내려왔어요. ln2만큼 다시 올라가는 위치가 분명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끊어내면 여기가 별이 되고 이 면적을 분리를 하면 여기가 ln2랑 여기가 10이 돼. 이렇게 나누죠. 여기 끝나는 점은 여기가 10이 돼요. 10. 자, 이런 점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넣어놨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면 되는데 0에서 1까지 g, x에 2에 hx, dx입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 있는 hx라고 하는 애는 라지 fx의 절대값 빼기 라지 fx가 되니까 라지 fx가 양수가 되면 0이 돼요. 라지 fx가 양수가 되는 점이 0이 돼. 라지 fx가 0이 되는 점이 요 구간이야. 라지 fx가 0보다 큰 양수가 되는 상황은 요 구간이고 그걸 이제 구간을 나누면 별로 갑시다. 0에서 별까지, 별에서 1까지. 그러면 이때는 gx는 그대로 하고 여기에 있는 hx가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리죠. gx. 그럼 gx는 어차피 여기서 2fx니까 요놈 대신에 2fx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요거는 뭐 계산하는 게 뭐 거의 없어요. 별에서 1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별에서 1까지의 면적은 10이니까 이게 다 풀어주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20이 될 거고 자, 여기 구간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그럼 얘는 2배, gx도 2배 여기에서 양수 쪽에 대해서 들어간 거니까 자 0에 아니지 0에서 별까지 0에서 별까지도 이거 끊어내야 되겠네. 어차피 gx가 0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0에서 a를 없애버리고 이것도 a에서 별로 가면 되겠죠. 0에서 a 구간의 gx가 0이라서 그냥 0이야. 그래서 2fx에 2에 여기에 마이너스 2 라지 fx 이렇게 집어보면 되죠. 근데 이 모양꼴은 우리가 연습 많이 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2에 fx에 f'x 이거 어떻게 적분해? 2에 fx고 그치? 역산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치환적분이라고 하는 애는 눈에 보이면은 치환적분을 할 필요 없고 눈에 안 보일 때 이제 치환적분 하는 건데 약간의 조정만 하면 되죠. 약간의 조정만. 오케이. 여기까지.